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예쁘게 올라갔고 연봉도 함께 상승했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웃음이요. 숫자처럼 정갈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는 의문이 드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대기업 팀장 자리를 팍 차고 나와 새벽 빵집에서 반죽을 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 끝에서 주머니 속 작은 흰 조약돌 하나가 어떻게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걸어갈 세 번째 삶의 준비 과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회의실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예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는 회의실마다 들어갈수록 점점 납작해졌습니다. 칼로도 못 자를 만큼 빳빳한 보고서의 종이 냄새, 가운데로만 흐르는 커피, 박수 소리는 분명 컸는데 제 심장은 박자를 자꾸 놓쳤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폭도로 나오자 재훈 대리가 제 표정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요즘 웃음이요. 숫자처럼 정갈하십니다. 저는 대충 웃었습니다. 정갈하다는 말이 왜 그날따라 칼날처럼 뾰족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 막차가 다가올수록 휴대폰 화면에 알림 숫자들이 반짝였고 집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소은이 제 양복 상의에서 서류를 빼냈습니다. 또 숫자 얘기겠죠? 오늘은 그냥 밥 먹으면서 당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숫자 말고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얘기 숫자 말고 제 얘기라니. 제가 그런 걸 언제부터 잃어버렸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어둠을 더듬었습니다. 주말마다 축구를 하던 친구들 대신 저는 숫자와만 뛴 지 오래였습니다. 다 통제된다는 자만이 저를 묶은 족쇄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카메라 하나를 들고 동네 재래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중고로 산 오래된 기계였고 셔터도 어딘가 삐걱거렸습니다. 골목 초입에 김서린 어묵 냄비, 상인들의 손등에 밴 빨간 고추장, 아직 열지 않은 셔터에 걸린 어린이 그림 하나. 렌즈를 들이대며 저는 처음으로 숫자 대신 온기를 세어보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다가 연세 지긋한 아저씨가 제 손을 탁 쳤습니다. 사진은요, 사람의 온도를 먼저 맞추고 찍는 겁니다. 예? 나는 한성구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진을 밥으로 먹고 살았죠. 당신 눈빛 뭘 찾고 있네요. 한성구 선생님은 제 어깨에서 카메라를 빼들고 앵글을 낮췄습니다. 그의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구부정한 등이 아니라 손바닥 위에서 움찔거리는 생선의 은빛과 순식간에 환해지는 상인의 미간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저를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명함을 내밀었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평일에는 당신 숫자 세고 주말에는 사람 온도나 재봅시다. 오래 버텨야 하는 일은 처음엔 내려가더라도 결국 올라옵니다. 다만 올라가기 전에 세 줄 하나를 잡아야 하죠. 주말마다 시장을 돌며 저는 사람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는 굼뜬 자전거처럼 천천히 굴러갔고 좋아요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김밥을 말던 아주머니가 사진을 받아 들고 작게 울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웃는 건데 제 얼굴 같지가 않네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웃나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숫자로 셀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에 눅진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나 조금씩 다른 걸 해보고 있어. 소은은 한숨 같지 않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당신 얘기가 시작되려나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연봉 인상한 새 프로젝트, 더 큰 자리.
가끔은 높은 건물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고 저는 그 반짝임을 제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도중 제 안에서 이상한 종이 울렸습니다. 아, 이제 웬만한 건 다 다뤘구나. 그 느낌은 편안함이 아니라 이상한 허기였습니다. 다 통제된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 한성구 선생님과 국수를 먹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이제야 길을 바꿀 타이밍이 보이네요. 근데 무섭습니다. 무서워야죠. 내려가기 전에 옆줄을 잡는 사람만 다음 산을 봅니다. 다만 당신 살림이 있으니 지갑을 먼저 준비하세요. 저는 소은과 상의해서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찍은 사진을 팔아도 밥값이 안 되는 시간, 회사가 끝난 뒤 청소년 공부방에 가서 사진을 가르치며 작은 강의료를 모았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장님은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제안을 던졌습니다. 올해만 더 있지. 숫자는 너한테 순합니다. 저한테 더 순하면 제가 덜 순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저는 벌써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시간은 저에게 돌아왔고 동시에 제 생활비도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 수개월은 참담했습니다. 의뢰했던 잡지사는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고 작은 전시는 비 오던 주말에 열려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씩씩했지만 그 씩씩함 뒤에 고단함이 쌓이는 것을 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빵집에서 반죽을 쳤습니다. 손바닥은 부풀어 오르는 반죽처럼 부풀다 못해 갈라졌고 처음으로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해 반죽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빵집 사장님이 괜찮아요. 누구나 한 번은 그래요라고 말할 때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돌며 사진을 찍고 밤에는 편집하며 가끔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오래 서 있으면 바람 냄새가 바뀌듯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꾸준히 참여하던 사진 동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사진 같이 프로젝트로 키워볼까요? 청소년 공부방 선생님은 아이들이 선생님 시간만 기다린다며 월 강의료를 올려주셨고 시장 상인회장은 골목 축제의 밤에 제 사진을 셔터마다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내린 뒤 셔터를 올려 사진을 걸었고 은색 집게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날 골목을 지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문 닫던 생선 가게의 주인 아저씨가 제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얼굴로 일했구먼.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불을 켰습니다. 다음 달 구청에서 사라져가는 동네 기술과 가게들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하루가 제 것이라는 느낌이 촘촘히 차올랐습니다. 저의 새로운 일은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방문자 수나 예산표는 매번 이상한 장난을 쳤고 좋아요는 여전히 모래알이었지만 아이들이 사진을 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상인들이 사진을 가게 한쪽에 붙이며 오늘은 이 표정으로 팔아볼까라고 말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저를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놓지 않되 숫자를 좇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증명하는 건 표가 아니라 표정이라는 것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마침내 배웠습니다. 어느 밤 지하철역 계단 앞에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작은 흰 조약돌을 꺼내보았습니다. 몇 달 전 폭우가 내리던 날 시장 뒤 하천에서 주워든 평범한 돌멩이였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반죽을 치던 새벽처럼 매끈하기도 거칠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랑하기 어려운, 하지만 저에게는 고맙고 충분한 표식이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제 이름으로 하루를 부르기 시작했구나. 그 알 수 없는 확신이 조용히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기획자였던 과거의 저, 시장에 살며 사람을 기록하는 지금의 저,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다음의 저. 저는 이제 압니다. 오르막이 끝에서 내려갈 즈음에야 정점을 알아차린다는 걸. 그래서 저는 오르막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 조용히 옆에 세 줄을 잡으려 합니다. 호기심이 저를 이끌 때 저는 그 방향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과수원에 오래 머물면 어느 날 사과가 무릎에 툭 떨어지듯 제가 원하는 세계의 사람들 곁에 머무르면 어느 순간 길이 열린다는 것도 압니다.
돌아보면 제 실패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반죽을 태워 먹던 날, 비 맞은 전시장,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칭찬들, 가족의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제가 아닌 것들로부터 천천히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조금은 압니다. 반듯한 보고서보다 구겨진 앞치마가 더 어울리는 시간, 환한 조명보다 시장의 네온사인이 더 잘 빛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제 흰 조약돌을 쓸어봅니다. 아직 미완의 이름을, 그러나 분명 제 것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정점 이전에 새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호기심은 사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원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 과수원으로 걸어가십시오. 숫자는 길을 비추는 표지판일 뿐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 번의 삶을 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삶의 초입에서 매일 작게 실패하고 작게 성공합니다. 언젠가 세 번째 삶이 다가온다면 저는 다시 옆줄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제 주머니 속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건넨 마음, 제 안의 떨림이 그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주머니 속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오늘도 사람의 온도를 잘 재어보자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어떤 S곡선의 정점 근처에 서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새로운 과수원을 찾아 나서야 할 타이밍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처럼 큰 격려가 됩니다.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만날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언젠가 시작될 세 번째 삶의 준비 과정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과수원은 어디인가요? 혹시 주머니에 간직하고 계신 여러분만의 흰 조약돌 같은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찾는 소중한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골목으로 나가 사람들의 진짜 표정을 담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숫자가 아닌 온기를 세워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